항암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였어요. 기력, 탄력, 윤기가 사라진 이유,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정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윤기가 있었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푸석해져 있었고, 살은 빠졌는데 이상하게 탄력은 사라지고, 얼굴선은 흐릿해지고, 눈빛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항암이 끝난 후에도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항암이 끝났는데 왜 나는 더 힘들까? 의지가 부족한 건가? 이게 늙어서 그런 걸까? 그리고 아주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 몸에 회복할 재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었어요. 항암 후 내 몸은 마치 전원이 꺼져가는 기계 같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물병 하나 드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몸에 힘이 없는 건 물론이고, 체온도 내려가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특히 답답했던 건 이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요즘 몸이 자꾸만 무겁고 피로가 풀리질 않고 예전 같은 활력이 없는데 혹시 내가 늙어서 그런 건 아닐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항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데다 질병 치료 후엔 단백질 손실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젊은 사람들이나 헬스장 가는 사람이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항암 후에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짜 깨달았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재료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카락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는 모낭 속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피부 탄력 또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콜라겐 단백질의 일종인 단백질 부족 때문이고요.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인 감정 조절, 수면, 소화까지 모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혈액 헤모글로빈, 혈구세포 또한 모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면역세포 항체도, 백혈구도 모두 단백질이 필요하고 장기 기능의 간, 신장, 심장 등 장기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져 지쳐 있을 때 힘이 없는 건 모두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 부족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벽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없으면 어디를 수리해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약 0.8g이며 시니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약 1.012g, 저처럼 회복기 항암 수술 후에는 체중 1kg당 약 1.215g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60kg인 분이라면 건강한 때 하루 48g, 항암 수술 후에는 하루 72에서 90g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20g, 점심 25g, 저녁 25g, 간식 10g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항암 후에 의료진들이 뭘 추천했을까요?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소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 단백질 고함량의 B12가 있어 에너지 대사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싼 한우를 정성껏 조리했죠. 하지만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고기 냄새가 더 크게 느껴졌고 씹는 것도 힘들었고 소화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항암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막각즉 미각변화라고 부르는데 금속 같은 맛이 나거나 음식 냄새가 과하게 느껴지거나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다들 잘 드시는 소고기 뭇국. 국물에 소고기를 아주 부드럽게 끓여서 국물을 마시듯 먹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고기 냄새는 훨씬 약해졌고 소화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적은 양지 저온조림은 팔팔 끓이지 말고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 정말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이완되면서 입안에서 거의 녹아요. 제일 많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으로는 부드러운 장국 형태로 우거지나 미역을 넣어서 소고기와 함께 국물처럼 먹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바꾸니 조금씩 먹을 수 있었고 소화도 과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에 좋다니까. 영양사가 추천했으니까. 이런 이유로 억지로 먹으려고 해요. 근데 항암 후 회복 중인 몸은 달라요. 우리의 몸이 이건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집니다. 재미있는 게 소고기는 힘들었는데 돼지고기는 이상하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냄새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냄새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식은 삶은 돼지고기에 야채쌈을 싸서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맛있게 삶아낸 다음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같은 야채와 함께 좋아하는 소스 정도만 곁들여 먹었어요. 그러면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돼지고기는 B1, B6, 나이아신이 풍부한 덕분인지 먹은 다음 날부터 기력이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보니 항암 후 회복기 환자들 중에서 돼지고기를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뭐가 몸에 좋냐보다 지금 내 몸이 받아줄 수 있는 영양이 중요하구나. 이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음식도 당신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식으로만 단백질을 매일 챙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식욕이 없었어요. 항암 후엔 음식에 대한 욕구가 확 떨어집니다. 맛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냄새도 거슬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조리할 힘이 없었어요. 매일 고기를 구해서 손질해서 조리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 먹는 행위 자체가 피곤했어요. 이게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항암 후 회복기엔 먹는 행위 자체가 피곤할 수 있어요. 음식을 오래 씹어야 하고 소화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피로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건 생각보다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단백질 파우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파우더? 그건 사실 음식이 아닌 거 아닌가?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건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였습니다. 왜 식물성을 선택했을까요? 우선 저의 경험으로는 소화가 덜 부담스러워요. 동물성 유제품, 고기 단백질보다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작용합니다.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 시간이 짧아서 몸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항암 후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침에 물에 타 마시고 저녁에 한 번 더, 그럼 끝. 정말 간편하죠? 조리할 힘이 없을 때 이렇게 간편한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 4주 꾸준히 먹었더니 어느 날 몸이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변했어요. 손발 떨림이 줄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신경계 불안정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단백질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기 때문에 수면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변화였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회복이구나. 이전엔 회복한다는 개념이 추상적이었는데 단백질 섭취 후엔 정말 구체적으로 느껴졌어요. 여기서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수분, 식이섬유 등이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수분은 단백질 소화에 필수이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방식은 단백질 파우더와 당근, 사과 등을 같이 섭취하거나 계란, 야채 같은 형태로 함께 먹어요.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식단 맥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었어요. 단백질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손발 떨림이 멈추고, 일어날 때 힘이 생기고, 밤에 깊이 잠이 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버겁지 않고, 그런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모두 시작은 단백질에서 출발했어요. 혹시 지금도 몸이 자꾸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예전 같은 활력이 없고, 내가 늙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것은 몸이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재료 하나만 충분해져도 확실히 달라져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유산균 편으로 이어집니다. 왜 항암 후 유산균이 중요한지,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섭취했더니 변화가 생겼는지 모두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연결되어 있고 회복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 면역, 에너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해요. 끝까지 함께 가요. 구독하고 이 영상을 다른 분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회복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